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인 장모님 몰디브 여행 보내준 거, 매달 용돈 이체한 거. 우리 통장에서 나간 돈 전부 봤어.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어디 이렇게 시부모랑 같이 사는 집이 있어요? 내가 참는 것도 있어요. 참는다고? 내가 뭘 참는데? 엄마한테 식사 한번 제대로 차려드린 적 있어? 엄마가 손주 봐주니까 너는 맨날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쇼핑하고. 그게 참는 거야. 세연아, 이제 그만해. 당신 지금 엄마한테 너무한 거야. 왜 엄마가 죄인처럼 살아야 해? 나중에 너 처가에 다 퍼줄 거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그렇게 째째? 아니, 당신도 좀 그래요. 우리 친정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남자가 돼서 치사하게 말이야. 장인 장모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여행 가고 싶다 하면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 애기하면서 장인 장모님한테는 해외여행이며 심지어 매달 용돈까지 몰래 드렸잖아. 이러려고 당신이 돈 관리하겠다 한 거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수원에 사는 68살 강혜숙 씨입니다. 혜숙 씨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이 집은 두 사람이 평생 일하며 모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혜숙 씨의 일과였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죠. 혼자였지만 나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애기 좀 할 수 있어요?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어느 날 외아들 강준혁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근처에서 며느리 한세연, 손자 도윤이와 함께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혜숙 씨를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 리모델링 문제가 생겼어요. 두세 달만 어머니 집에 있어도 될까요? 아들의 말에 혜숙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라. 손주랑 같이 지내면 좋지. 일주일 후 아들 내외는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세연이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밥은 제가 할게요. 쉬세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혜숙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손자 도윤이는 할머니 집에 온다며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자는 거야. 신난다. 도윤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혜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죠. 처음 며칠은 며느리가 부엌을 차지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를 챙기고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이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혜숙 씨는 며느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세연아, 고맙다. 덕분에 잘 쉬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신세 지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점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안일에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살림은 모두 혜숙 씨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윤이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이 혜숙 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세요.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별말 없이 손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간식 좀 챙겨주실래요? 저는 좀 누워있을게요. 어머니, 도윤이 목욕 좀 시켜주세요. 제가 오늘 두통이 심해서. 혜숙 씨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혜숙 씨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자신은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연아, 괜찮니? 요새 많이 피곤한 모양이구나. 네, 요즘 너무 피곤해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혜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이를 더 열심히 챙겼습니다. 손자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혜숙 씨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바쁘게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을 본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혜숙 씨는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참 고왔습니다. 준혁 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혜숙 씨는 세연 씨를 만나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투도 상냥하고 예의도 바르고 정 많은 아이려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며느리는 정과 달랐습니다. 혜숙 씨의 집에 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 내외는 생활비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식료품비는 2배로 늘었고 수도세와 전기세도 크게 올랐습니다. 혜숙 씨는 연금으로 살고 있었기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생활비라도 좀 보태드려야 하는데. 돈 관리를 세연이가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겨우 몇 달인데 좀만 더 참아야지 하는 마음에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는 며느리를 보며 혜숙 씨의 마음 한구석이 점점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마음, 며느리를 아끼려 했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저녁상은 너가 좀 차려줄 수 있니? 아, 저 조금 바쁜데. 많이 아프세요? 어제 도윤이랑 놀아주다 조금 삐끗한 것 같구나. 조심 좀 하시지. 알겠어요. 오늘은 그럼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차린 저녁상은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새 약속한 2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가족이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이 집의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혜숙 씨의 방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을 차지해 갔습니다. 거실에는 도윤이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에는 며느리가 사온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숙 씨는 점점 이 집에서 손님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마련한 공간에서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죠.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미안해하는 아들의 말에 혜숙 씨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져 갔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저녁, 혜숙 씨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었던 혜숙 씨였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해외나 한 번 더 나가보면 좋겠다. 얼마나 좋니? 푸른 바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다 말고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도윤이도 어린데 여행이 급한가요? 저는 솔직히 시댁에서 집도 못 사주셨으면 여행 갈 돈 모아서 자식들 집이라도 해주고 죽겠어요. 아들이 멍하니 숟가락을 멈추고 있다가 엄마를 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집도 전세금 엄마가 해주신 거잖아. 전세랑 매매랑 같아? 당신도 복 받은 줄 알아? 요즘 집도 안 해주는 남자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어딨어? 장인어른도 집 사주신 건 아니잖아. 아들은 어머니를 향해 미안한 듯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끝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나 결혼할 때 남자랑 여자가 같아? 우리 집이 시댁이었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을 거야.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됐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네. 알았으니까 어서 밥마저 먹거라. 저녁 식사 후 혜숙 씨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자식 결혼할 때 집 하나 못 해준 것 때문에 처가에 무시받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괜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허리도 아프신데 얼른 가서 쉬세요. 아까 기분 안 좋으셨죠?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너는 도윤이나 좀 봐. 혜숙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혜숙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며느리의 서류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리하려다 눈에 들어온 카드 명세서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몰디브 왕복 항공권 2장, 호텔 리조트 예약, 사돈댁 명의 용돈 이체. 혜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돈댁은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시어머니는 여행 꿈도 꾸지 말라니요. 더구나 혜숙 씨의 집에 살면서도 생활비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애기했으면서 여태까지 용돈도 줬다고. 사돈댁은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시어머니는 눈치 밥 한 끼도 조심스럽게 먹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혜숙 씨는 손이 떨려 카드 명세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아침 식사 시간, 아침밥을 한 아들이 혜숙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숙 씨는 얼른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나 조금 이따 먹을게. 너희들 먼저 먹어.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혜숙 씨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가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집을 사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혜숙 씨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었어. 혜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도중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숙 씨와 며느리의 눈이 마주쳤지만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숙 씨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기보다는 필요한 말만 짧게 했습니다. 며느리도 이를 눈치챘는지 더욱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혜숙 씨가 거실에서 도윤이와 놀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죠. 며느라, 어째 손주도 맨날 내가 보는 것 같다? 내가 손주를 보고 있으면 너가 청소라도 해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니니? 솔직히 어머니, 요즘엔 시어머니랑 사는 며느리 없어요. 저도 예의는 지켰잖아요? 이 정도는 참아야죠. 세연아, 무슨 말이 그러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어느 집에서 시부모랑 같이 살아요? 저도 어머니 모시려고 많이 참고 있어요. 세연아, 내가 들어오라고 했니? 너네들이 들어오겠다고 부탁해서 같이 산 거잖니? 어째 너 입장만 생각을 하니? 혜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빨리 나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도 집 못 나가서 심란한데 꼭 그렇게 치사하게 자식들 눈치 주고 싶으셔요? 그 순간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별일 아니야? 혜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올 때 혜숙 씨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아들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에게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혜숙 씨의 감정은 더 이상 속으로 sak일 수 없는 무게로 쌓여갔습니다. 폭발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벌어졌죠. 혜숙 씨는 아침부터 손자 도윤이의 옷을 빨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저녁거리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잠시 쉬려던 참 이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잡히는 리모컨.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혜숙 씨는 TV에 나오는 개그맨의 익살스러운 몸짓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소소한 행복.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쯧쯧. 거슬리는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의 웃음소리가 거슬렸는지 며느리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TV 볼 시간 있으면 도윤이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같이 사는데 눈치 좀 봐주세요. 혜숙 씨의 웃음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손주 키워주고도 사람 대접 못 받고 내 친정은 해외 보내면서 나보고는 집 못 사줬으니 미안해 하란다. 그동안 내가 눈치 본 거 모르겠니? 혜숙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일찍 퇴근해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거실의 팽팽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아내는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 낮잠 자고 있는데 TV를 크게 틀어놓고 계셔서 소리 좀 줄여달라 했더니 나를 쥐잡듯이 잡으려 하시네? 엄마 정말 그러셨어요. 내 아내가 TV 볼 시간 있으면 도윤이나 좀 보고 있으라고 했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연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며느리는 발끝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낮잠 자는데 TV 소리가 시끄러워서 같이 사는데 눈치 좀 서로 보자 한 거지.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 엄마 집이야. 우리가 잠시 신세 지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당신이 왜 화를 내요? 며느리도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냥 혼자 놀고 있는 도윤이 생각해서 한 말인데.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어디 이렇게 시부모랑 같이 사는 집이 있어요? 내가 참는 것도 있다고요. 아들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참는다고? 내가 뭘 참는데? 엄마한테 식사 한번 제대로 차려드린 적 있어? 도윤이 엄마가 봐주니까 너는 맨날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쇼핑하고. 그게 참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걸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세연아, 이제 그만해. 당신 지금 엄마한테 너무한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 엄마가 죄인처럼 살아야 해? 나중에 너 처가에 다 퍼줄 거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그렇게 째째?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이거 봤어? 장인 장모님 몰디브 여행 보내준 거, 매달 용돈 이체한 거. 우리 통장에서 나간 돈 전부 봤어? 아들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혜숙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사돈네에 보낸 돈을 아들이 몰랐다는 것을. 경제권을 며느리에게 넘긴 아들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건 아버지가 아프셔서. 며느리의 변명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해. 지난주에 통화할 때 장인어른 골프 친다고 하셨잖아. 몸 건강하시다고.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반격했습니다. 당신 장인 장모님 아니야?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리고 내가 살림 다 하고 있잖아. 아들의 표정이 더욱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살림? 무슨 살림? 엄마가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뭐야? 도윤이 어린이집 픽업도 엄마가 하시고 밥도 엄마가 차려주시고. 너는 도대체 뭘 했어? 그리고 장인 장모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처가랑 시댁을 차별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지. 혜숙 씨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차별은 무슨? 집도 못 해준 능력 없는 집안 결혼해준 거면 대우 많이 해드린 거지? 아들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거실이 흔들렸습니다. 됐어. 나 못하겠다. 세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는 엄마도 무시하고 나도 무시해. 이 결혼 난 더 못 견디겠어. 그동안 우리 아들 도윤이 봐서 많이 참았어. 아들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해숙 씨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깊은 마음 한구석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 서러움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혼이라니 도윤이는 어떡하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키울게. 친권도 양육권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너는 처가에 가서 살아.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홀로 서 있는 해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해숙 씨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다 알면서도 말 못했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봐요. 잘 해보고 싶었던 건데 괜히 엄마한테 상처만 준 것 같네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다 털어놨으니 다 괜찮아질 거야. 해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아들을 달래주던 것처럼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편들게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들의 결연한 목소리에 해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해숙 씨와 아들은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자신들을 옥죄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하늘의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조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통보받은 후 며느리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는 해숙 씨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기에 며느리는 아들에게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서 상의할 거야. 위자료 많이 받아낼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법정에서 다 밝혀질 텐데. 며느리는 그 말에 흠칫했지만 강한 척 고개를 치켜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해숙 씨는 창문으로 며느리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 씨는 일찍 일어나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해숙 씨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윤이가 좋아하는 달걀 부침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요, 엄마는요? 아침을 먹으며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해숙 씨와 아들은 순간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외할머니 집에 가셨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들은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아요. 세연이 처가에 돈 보낸 거, 제가 모르게 한 것들이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엄마한테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대요.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니까. 해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강하게 나서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숙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니? 혜숙 씨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이 넘도록 못 봤어요. 그건 준혁이한테 물어봐야지. 혜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아 며느리와 이야기했습니다. 세연아, 도윤이를 만나고 싶으면 정식으로 면접 교섭 신청을 해. 그리고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자. 나나 엄마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 아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연이가 다시 합치자고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 잘못했대요. 아들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농담도 심하셔라, 엄마.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랑은 절대 못 삽니다.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보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친정에서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돈 어른은 딸이 이혼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동안 사위로부터 받은 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된 것과 이혼으로 인한 체면 손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친정어머니가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매주 골프를 치러 다니던 친정아버지도 이제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기 어려워했습니다. 기존의 며느리를 통해 들어오던 돈줄이 끊기자 친정 부모님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시댁에도 어느 정도 대우는 해드렸어야지. 안사돈 말에 며느리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친구의 소개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그녀가 이제는 손님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집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독립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아, 요새는 어때? 힘들지? 친구가 카페에서 만나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도윤이가 너무 보고 싶어.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혜숙 씨, 아들 그리고 도윤이는 하와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솜사탕 같았습니다. 혜숙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한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옆에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서 혜숙 씨는 처음으로 푸른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광활한 바다 앞에서 혜숙 씨는 두 팔을 벌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들이 카메라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 옆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이 SNS에 올라갔고 며느리는 작은 원룸에서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자신보다 더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는 후회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수원의 아파트에서는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숙 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냈습니다. 동네 요가 교실에도 등록하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독서 모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기고 일에만 몰두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면에서 더 책임감 있게 변했습니다. 축하해,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혜숙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숙 씨는 거실에서 마음껏 TV를 보며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럽다. 는 핀잔을 들을 일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혜숙 씨는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틀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유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어느 날 아들이 거실에 들어오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혜숙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직접 그린 그림을 할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바다 간 거 그렸어요. 할머니 웃는 거 이쁘다. 혜숙 씨는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제일 이쁘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처럼 붉게 물든 하늘이 창문 가득 펼쳐졌습니다. 혜숙 씨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의 참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문득 예전에 밥상머리에서 여행 얘기를 꺼냈다가 며느리에게 핀잔을 들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서러움이 지금의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혜숙 씨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